97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라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90일 1년이 보통인데 권한쟁의 심판은 기억해 두세요. 60일, 180일. 자, 안 날라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자, 대부분 90일 1년인데 요거만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중 청구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다. 아까 장례 처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장례 처분에 예외적 허용되는 경우에는 뭐 있은 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 기간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장례 처분에 권한쟁의 위험. 장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청구 기간에 특별히 제한이 있다 없죠. 권한 침해 상태가 이미 종료해요.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나오죠.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헌법재판소는 아까 명문의 규정인 가처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인 게 정당해산 심판하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가처분. 정권 가에서 그 권한쟁의 심판.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처벌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일심 전속적. 그래서 수개될 수 뭐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심판 절차가 종료. 마찬가지로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성립자 일심 전속. 당사자가 사망하면은 뭐 아들이 그걸 심의 표결권을 상속받아야 심판 절차 종료.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그래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 청구된 법률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예 없는 거죠.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법한 거죠. 대한민국과 일본군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자, 협정이라 써있지만 실제는 조약인 거죠. 그래서 체결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 법률의 입법 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거 뭐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투면 되죠. 그래서 저 이유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 법률안 제출 행위는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라고 그러죠. 법률안 제출해서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 국회의 어떤 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공포해서 법률로서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법률안 제출 행위만으로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법률이 공포돼서 이제 시행됐을 때 그 법률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걸 다투는 거지.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령규칙 그 자체. 그래서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그러죠. 직접 기본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명령규칙 심사권 107조 2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 저거는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 있을 때 대법원이 명령규칙 심사에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는 거고, 그 명령규칙 그 재판의 전제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에 직접 기본권을 심하는 경우에는 법령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거는 대통령령이고 이건 부령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 법원에서 제정한 규칙 등이 별도의 집행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모두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사법권의 독립을 규칙 제정 가지고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규칙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대법원 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래서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모두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로 의하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직접성을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 통치행위가 기본권 침해와 관련됐다 볼 수 있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으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결정. 군사훈련, 결정.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사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군사훈련.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미 창설 및 양해에서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그냥 실시되는 거예요. 어떤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막 어떤 고도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군사적 그 어떤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례적인 어떤 행사. 통치행위도 보기 어렵다. 고시훈련 예기둥과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자 985, 986번에는 행정규칙이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갖는 경우 고시훈련 이건 원래 행정부 내부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원래 대외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되면은 그 규칙에 따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규칙이라도 되풀이 시행된 행정 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그 규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을 갖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 비록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의 신임 여부안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그러니까 밝힐 것에 불과한 공권력 행사 X. 단순한 정치적 제한의 필요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를 두고 헌법소원에 대한 공권력 행사 X. 비구속적 행정계획안.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것으로 예상 헌법소원 대상 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의 행정처분 자체의 유연성을 주장하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당의 법원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행정 처분에 대한 그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는지. 자, 예를 들어 원행정 처분이 뭐예요? 어떤 행정 처분을 다퉈서 이거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요 법원이 재판이 있을 때 요 행정처분을 원행정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행정처분을 법원의 재판이 있는데 재판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기각을 한 거야. 행정처분 취소를 구했는데 기각. 근데 재판까지 갔으니까 요 행정처분 재판까지 갔는데 안 구해줘서 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인용해준 그러니까 요 행정처분이 기판력의 작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의 작용을 받기 때문에 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원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법원의 재판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야? 헌법재판소가 위원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돼서 인용되죠. 그 경우는 이 법원의 재판이 취소가 되는 거죠. 요 경우에 이 원행정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의 행정처분 자체 위헌처분을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당의 법원이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써놓은 거고.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순체 수색은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래서 공권력 행사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신체 수색은 경찰들이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잘 보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개념이 어떤 거? 딱 들어갔네. 왜냐면 행정 사실행위잖아. 그 신체 수색하는데 뭐 그게 무슨 법률행위 이런 거 아니잖아. 그 옷 벗어 뭐 여기 뭐 마약이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할 때 거부할 수 없잖아. 우월적 지위에서 거기 들어가면 위축이 되죠. 피의자 등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공권력 행사에 포함. 국가기관의 예산 편성 행위는 국민에 대해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면 중간 단계 행위니까. 예산 편성 행위는 뭐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가 예산 심의 확정을 위한 전 단계 행위로서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 행사 X. 행정 지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예정. 행정 지도 자체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데, 왜냐면 강제성이 없어요.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따라라. 따르면 좋고 안 따라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일정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면 이때는 이제 공권력 행사. 왜냐 행정 지도 개념을 또 봐요. 행정기관의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의도하는 바를 실행하기에 임의 협력을 행하는 작용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공권력 행사성이 없지만 일종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달법 없어요. 이 경우에 이제 공권력 행사. 5개 집회 신고서를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한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없어요? 법률상 근거 없이 반려하면 집회 이런 자유가 침해되는. 자, 청구인들 5개 집회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반려. 청구인들 입장에서 이 반려 행위는 5개 집회 신고에 대한 접수 거부든 집회 금지 통고로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럼 집회 개최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공권력 행사.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 공권력 행사에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감사원장에 대해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조리상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 청구에 대해서 거부 결정.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다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건 이제 따로따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변협, 이거 중요 판례? 최근 판례요? 변협이 등록사무의,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정립한 변호사 등록에 관한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내부적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중요 판례. 변호사 등록 제도는 이것도 중요해요. 연령이나 법적 성질에 비춰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협은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법인. 자, 변협은 공법인이에요. 공권력 행사의 주체. 자, 변호사 등록 제도는 국가의 공행정의 일부고, 변협은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 그래서 변협이 등록 사무와 수행과 관련해 정립한 규범은 변호사 등록을 하는 자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고등법원에 당부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고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 자, 어렵죠, 요거. 요거 한꺼번에 저하고 같이 정리하고 여기서 끝내요. 정리 마지막으로. 자, 일단 불기소 처분부터. 자, 불기소 처분은 협의의 불기소 처분하고 기소유예, 기소중지. 자, 기소유예는 뭐예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연령이나 성형 정황 등으로 공소를, 네가 범죄 혐의는 있지만
너가 이제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뭐 네가 막 두들겨 맞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한 자 기소유예 기소 종료는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을 때 사유가 해설될 때 걔가 어디인지 몰라. 일단 기소 중지. 협의의 불기성, 혐의 없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충분한 증거에 의한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야. 요거 혐의 없음, 요 무혐의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죄가 안 돼요. 피의 사실이 범죄 구성 조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성, 정당방위. 나를 때리려고 해서 이렇게 받아쳤는데 뭐 상해를 입었거나 책임 정당성, 때리긴 싸웠는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책임 이게 죄가 안 돼. 공소권 피의 사실에 확정 판결이 있거나 이미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공소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혐의의 불기소 처분이에요. 자 이게 불기소 처분인데 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성과 관련해서 자 고소권자 형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고소를 한 자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을 하려면 이제 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자 항고비 제한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할 수 있어요. 이제 검찰 항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형사 피해자는 검찰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 결정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재정 결정을 하면 이건 기소 강제가 되는 거예요. 공판소에 넘어가죠. 여기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 불기소 처분이 맞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 결정을 하거나 기각 결정은 법원의 재판이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안 돼요.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원행정 처분한다고 헌법소원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헌법소원 안 돼.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고소를 한 자가 재정 신청을 하고 항고를 할 수 있으니까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사 피의자는 검찰청에 아까 고소인 피해자가 고소한 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는 항고를 할 수 없으면 항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보면은 단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소유예 기소중지를 받은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해달라고. 왜냐면 이거보다는 범죄 혐의는 있거나 소재불명 이 사람이 나는 아예 혐의 없으면 불기소 처분 요거는 받아들여 주는데 죄가 안 됨이나 공소권 없음 받은 사람이 받은 형사 피의자가 혐의 없음 해달라고 하면 이건 같은 레벨이라고 해서 요거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까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 받은 사람이 무혐의 처분해달라고 할 때만 헌법소원을 인정해주고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처분에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받아주지 않는 같은 레벨이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봤죠? 피의자는 고등법원에 그 당사자 재정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된다고 그랬죠? 고소인 법률에 따라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거치지 않은 채 거쳐야 되는 거죠. 항고 재정 신청 거쳐요. 검사 불기소 부적법. 그래서 청구인으로서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 재정 신청을 해서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구제절차 모두 거치지 아니한 청구 부적법.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아까 헌법소원 심판 바로 청구하는 것은
결의가 아니죠. 바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다 됐죠? 그 다음에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원이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결정해서 효력을 전부 상실 또는 일부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동조항을 해석하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이 된다. 한정위원 결정됐죠?